혈관을 봄봄봄 서울보험외과 전문의 신유진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크게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와 역류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적극적인 치료인 시술과 수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존적인 치료는 크게 압박 스타킹, 약물 치료, 다리 올리기와 운동을 포함하는 생활습관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의 목적은 통증이나 부종, 정맥궤양 같은 하지정맥류나 만성정맥질환의 증상을 좋아지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성정맥질환의 치료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박 스타킹의 원리는 발목에서부터 강한 압력으로 압박을 해서 종아리로 갈수록 압박되는 압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정맥에 있는 피를 심장 방향으로 회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주면 혈액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정맥 고혈압 상태를 억제함으로써 다리의 미세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종아리 근육의 정맥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압박하는 강도에 따라서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약한 압력의 1단계 압박 스타킹은 그물정맥류나 모세혈관 확장증, 거미양 정맥류 같은 C1 환자들과 임신 중에 생긴 하지정맥류, 그리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 후에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이 추천이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이상의 압박 스타킹 착용이 권유가 되는데요. 부종이나 색소 침착, 그리고 정맥 궤양 같이 심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단계 이상의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압박 강도가 세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2단계의 압박 스타킹을 잘 착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압박 스타킹 강도가 셀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의 정맥순환을 더 촉진하려고 신는 것인데 압박 강도가 60mM 이상이 되면 다리의 정맥을 눌러서 오히려 꽉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의 압박 스타킹을 본인의 종아리 두께에 맞추어서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동맥경화가 심해서 다리로 가는 동맥의 혈류가 약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당뇨족이라고 해서 당뇨가 심한 분들 중에서 다리 동맥이 좁아지고 막혀서 발끝까지 가는 동맥의 혈류가 줄어드신 분들은 저절로 발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원래도 약했던 동맥의 혈류가 더 약해질 수가 있어서 착용을 하시면 안 되는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낮에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활동하는데 많이 불편하니까 그냥 밤에 잘 때 신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낮에 활동하는 동안 이렇게 역류했던 혈액을 짜줘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주요 작동 원리인데 이렇게 잘 때, 누워있을 때 역류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신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신으셔서 낮에 활동하는 동안 착용을 유지한 다음에 밤에 활동이 끝나면 벗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의 탄력으로 압박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 빈도라던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압박 스타킹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압박 스타킹은 다리에
정맥혈의 역류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복제정맥의 역류가 명확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 그런 하지정맥류 환자에서는 압박 스타킹 단독 치료가 아니라 역류를 없애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압박 스타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압박 스타킹이 큰 치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심하지 않은 경증의 하지정맥류에서부터 정맥궤양이 동반된 심한 하지정맥류까지 모두 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꼭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인 정맥순환 개선제는 정맥벽의 탄력도를 향상시키고 모세혈관 투과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림프순환과 정맥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정맥의 염증 반응도 억제함으로써 이런 다리의 정맥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 환자들에서 통증, 쥐남, 부종, 정맥궤양 같은 증상 개선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 있고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압박 스타킹과 함께 약물 치료를 같이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역시 역류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적극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진료 경험에 따르면 효과가 아주 좋은 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에는 운동과 다리 올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정맥 펌프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운동,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주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하는 것은 다리 쪽에 오히려 압력을 더 많이 가하게 되고 하지정맥의 역류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하지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역류되어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15분 이상 다리를 심장보다 30cm 이상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을 하루 종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부종이 심한 분들에서 다리 올리기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맥궤양이 있는 분들은 상처 치유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 환자분들은 체중 감량을 해주는 것이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만일 직업적 특성상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이라도 다리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간단한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압박 스타킹, 정맥순환 개선제, 그리고 다리 올리기와 운동. 이렇게 3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혈관을 봄봄봄 서울봄 신효진이었습니다.